2026년 바로 기계가 바둑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바로 그 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켄타우로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은 인간, 반은 기계. 2026년의 우리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전설적인 알파고 대국이 있었잖아요. 그 후로 1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일상 대화에서 AI가 언급되는 횟수가 글쎄요, 무려 8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켄타우로스 모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작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건 바로 전례 없는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AI, 그러니까 켄타우로스의 말의 하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 딱 보면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찾으려면 이랬잖아요. 일단 브라우저 켜고 검색어 입력하고 끝도 없이 나오는 링크들 훑어보다가 이거다 싶은 거 클릭하고 아니면 또 다른 링크 클릭하고 꽤나 번거로운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제로 클릭의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미리 알고 그냥 바로 답을 줘버리는 거죠. 검색도 클릭도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좀 편해졌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쇼핑, 검색, 심지어는 결정하는 방식 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효율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식당에 계신 할머님들까지 우리 손주가 AI로 내 사진을 지브리 영화 주인공처럼 만들어줬다고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AI가 더 이상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놀이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AI가 그냥 일을 처리하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나를 알아주는 서비스로 진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에게 딱 맞춰진 세상,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당연하게 기대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켄타우로스의 나머지 반쪽, 인간의 상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흥미로운 건데요. AI의 작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인간적인 반작용도 함께 커진다는 겁니다. AI가 줄 수 없는 것, 아주 인간적인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이걸 보면 그 핵심적인 긴장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선 AI가 효율, 데이터, 속도, 최적화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우리 인간이 아니야, 난 감정이 중요해, 진짜가 중요해,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가치들의 충돌, 여기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흐름이 만들어낸 게 바로 기분 경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이게 꼭 필요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기분이 좀 그래서 빵을 샀어 하는 식으로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지갑을 여는 거죠. 어쩌면 기분의 전환, 위로의 순간을 돈으로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 사회에 불안감, 불안정감, 그리고 피로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마음 한구석에 안정감을 찾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근본주의, 즉 진짜를 찾아 헤매는 경향입니다. AI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갑자기 박물관에 사람이 몰리고요. 최초로 나온 금성 라디오 같은 원조 제품은 나오자마자 품절돼요. 또 고전 문학이나 음악이 다시 인기를 끌고 LP 레코드나 옛날 MP3 플레이어 같은 아날로그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심지어 다랑아리 같은 전통적인 소품이 집안을 장식하는 유행이 되기도 합니다. 전부 다 원본, 진짜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한쪽에는 AI의 강력한 작용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5인 가구입니다. 이게 뭘까요? 완전히 혼자인 1인 가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 명이 끈끈하게 묶인 다인 가구도 아니에요.
혼자 살면서도 필요할 땐 가족이나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같이 살아도 냉장고 칸에 나누는 것처럼 철저히 개인 영역을 지키는 거죠. 즉, 독립은 하고 싶지만 연결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셈입니다. 이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사는 방식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 즉 웰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IQ, EQ에 이어서 HQ, 즉 건강지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죠. HQ가 뭐냐면요. 첫째,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냥 이 브랜드가 좋다더라가 아니라 혈당 수치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내 몸에 맞는 성분을 따지는 거죠. 둘째,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아프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저속 노하우처럼 앞으로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함께 관리하는 거죠. 결국 기술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서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인간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심지어 인생 계획을 세우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사례를 보면 사위 될 사람이 엑셀표를 보내왔는데 아기를 바로 낳을 경우와 낳지 않을 경우의 재무 계획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꼼꼼하죠.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엑셀 같은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하는 것. 이걸 레디코어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든 통제감을 찾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새로운 켄타우로스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고유한 역할은 뭘까요? 이 거대한 방정식에서 인간이 맡아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AI라는 강력한 말 위에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한 기자가 AI한테 여름 휴가 때 읽기 좋은 책 15권 목록을 뽑아달라고 해서 그대로 기사를 냈는데 알고 보니 그중 10권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책이었던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사람이 한 번만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실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 AI를 그냥 마음대로 달리게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올라탄 똑똑한 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벌써 10년 전이네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을 때 결과는 4대1, 그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기억하는 건 그가 거둔 단 한 번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단 하나의 전설적인 수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78번째 수. 사람들은 이걸 신의 한 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고의 알고리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확률 계산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너무나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한 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인간의 직관과 지혜가 보여준 최고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인간적인 기여는 무엇인가?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창의성, 지혜, 공감 능력은 무엇인가? AI의 시대, 여러분의 78번째 수는 무엇입니까?